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선택한 오늘의 주요 뉴스 첫 소식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단일 후보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실무협상단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발표가 난 이후에 오세훈 후보가 기자회견장을 찾아서 앞으로 박영선 후보 낡고 실패한 시장이냐 이런 선거가 될 것이라면서 단일 후보가 된 소감을 밝혔습니다. 소감을 밝히면서 울먹거리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제 잠시 뒤에는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패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승복 연설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국회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 모습 여러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후보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드시 승리하셔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힘껏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민께서 바라시는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함께 놓아가겠습니다. 비록 저희 4월 7일 서울시장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만 제 꿈과 각오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기성의 낡은 정치를 이겨내고 새로운 정치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저 안철수의 전진은 외롭고 힘들더라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범야권의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결정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 10년을 무거운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제 가슴 한켠에 자리한 이 무거운 돌덩이를 이제 조금은 걷어내고 다시 뛰는 서울시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원해 주십시오. 안철수 후보님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단일화 전투에서는 대결했지만 정권 심판의 전쟁에서는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길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동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경쟁력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걸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경쟁력은 사실 국민의힘이 과거 정권의 등등의 문제와 연관돼서 비호감 정도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 비호감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안철수 대표 같은 카드가 사실은 중도에서 경쟁력이 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제 지지가 유지돼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LH 사태라든지 이런 좀 정권의 불리한 이슈들이 계속 대형 이슈들이 터지면서 국민의힘을 향한 비호감이 이것에서 상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상쇄된 이후에 오세훈 후보가 경선에서 이제 승리한 이후에 또 이렇게 좀 컨벤션 효과가 이어지면서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게 꼭 안철수 카드가 아니더라도 야권이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있구나. 그러면 조직도 배경이 좀 되고 그냥 여러모로 이 제1야당으로서의 프리미엄을 가진 후보가 또 선거에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유권자들이 이런 판단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어떤 여론조사상 보면은 뒤로 갈수록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좀 올라가는 추세이고 안철수 후보는 좀 정체기에 들어선 그런 양상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오세훈 후보가 결국은 이제 승기를 거머쥐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이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나와 있는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에 대한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조사했던 여론조사가 얼마 전에 뉴스에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과는 조금 다르게 호감도가 가장 높은 후보를 오세훈 후보를 꼽고 비호감도가 가장 적은 후보를 오세훈 후보를 꼽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2011년도 사퇴하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있었던 서울시정에서 분명한 성과를 보여줬고 보수 진영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중도로 외연 확장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으로 오세훈 후보를 꼽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후보에게 가장 부족했던 것은 전통적인 보수 정당에서의 당내의 든든한 지지 세력이었는데 지난 경선 과정에서 당내의 든든한 지지를 받고 있었던 나경원 후보가 되지 않겠는지라고 하는 많은 전망들이 있었지만 이걸 뚫고 이겨내면서 오세훈 후보가 역전 드라마를 쓰면서 당내 경선에 올라왔던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오세훈 후보에게 조금 다소 부족했던 당내의 많은 조직과 힘들이 붙기 시작했고 안철수 후보와 비교해봐도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이라든지 그리고 박영선 후보와 맞붙었을 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세를 갖고 있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눈에 돌릴 이유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한때 안철수 후보가 높은 지지율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민의힘 후보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서 안철수 후보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었지만 오세훈 후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경쟁력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머쥐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혹시 오세훈 후보가 처음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할 때 기억하십니까?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해 시장 후보가 된다면 나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조건부 출마 선언을 했었죠. 그랬던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된 데 이어서 범야권의 단일 후보가 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10년 전에 서울시장 자리에 있다가 무상급식을 이유로 사퇴했던 적이 있죠. 10년 전 오세훈 후보 사퇴 당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주민투표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오늘 시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서울시정을 이끌면서 지금껏 걸어온 정치인으로서의 인생 중에 가장 역동적이고 보람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재선의 영광을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임기를 완수하지 못해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스스로 물러났던 서울시장 자리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오세훈 후보는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범야권 단일 후보가 된 오세훈 후보를 맞이하게 된 민주당 박영선 후보, 범여권 단일 후보다 또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박영선 후보는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이제 구도는 확실해졌습니다. 서울의 미래 박영선 시장이냐 아니면 낡고 실패한 시장이냐의 구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도 좀 더 격차가 벌어지게 나왔는데 네, 파도의 수면이 높다고 해서 바다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파도는 잔잔해지면 바다의 수면은 내려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고요. 이걸 가지고 저는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공조직이 굉장히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이제 의지와 결기가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